벌써 강의의 마무리네요. 어떠셨나요? 강의는 재미있었을까요? 제가 너무 진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지루하진 않았을까 아직도 걱정입니다. 네,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하니 정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전하고 싶은 게 큰 만큼 간결하게 전달해야 더 잘 와닿겠죠? 열심히 주절거리고 싶은 것들 최대한 줄이면서 말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해주세요. 역시 이것도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야기에 들어갑시다. 제가 준비한 게 있다고 했었죠? 이제 자주 글로 자신에 대해 적고 칭찬하고 바라보자 계속 반복해서 말했었는데 근데 하기 귀찮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메타인지 문답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메타인지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한 것들과 똑같아요. 나를 메타적으로 보는 것, 내가 뭘 그리고 싶어 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나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인지 멀리서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전적 뜻은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 알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과 그 계획의 실현 과정을 평가하는 것. 이렇게 말하니 제가 여태까지 말한 것들 대부분이 메타인지네요.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성장 속도가 빨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간단해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보시면은 예쁘죠? 예, 여러분들이 제가 초안을 작성했는데 너무 보고서 같아서 여러분들 적기 싫을까봐 친구에게 부탁해서 예쁘게 꾸며달라고 했습니다.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날짜를 쓰고 여기 나의 그림 채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기술해주세요. 편하게.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라던가 그림을 왜 그리는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건지 이렇게 살면서 그림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그 목표를 위해 해야 할 것. 아, 그리고 이 부분 되게 어려웠는데, 이거 저번 챕터 마지막에 살짝 말했던, 난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뭐 초밥을 좋아한다. 뭐 그림 중에서도 뭐 귀여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뭐 애니메이션 보는 걸 좋아한다. 산책하는 걸 좋아한다. 뭐 성격은 어떻고, 나는 이런 부분이 개성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정도면 됩니다. 하루에 그림 그리는 시간, 이거 부정확하다면 한번 측정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그리는지, 딴짓은 얼마나 하는지 또 한번 체크해주시고, 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 그림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그림은 어떤지, 이런 거 간단하게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 그리고 싶은 그림, 내 그림의 장점, 이런 것들 너무 안 써진다 싶으면 친구한테 살짝 물어보세요. 야, 내 그림은 뭐가 특징 같아? 이런 거.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가, 최근 잘 그리고 싶어서 한 노력,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해 평가를 하는 거죠. 나의 그림 능력, 드로잉, 나 드로잉 잘해 하면 드로잉 10점, 아니면 중간이면 여기 5점, 이제 드로잉 완전 못해 하면 0점, 완전 그런 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뭐 어떻게 하냐면 뭐 드로잉 10점, 뭐 테크닉 5점, 뭐 색감 뭐 2점, 뭐 낮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뚝뚝뚝뚝 하고 이렇게 그래프, 약간 스스로가 게임 캐릭터 같지 않나요? 이렇게 이 그래프를 채워주면 되겠죠. 제가 학생분들에게도 이거 체크해달라고 했는데 다들 엄청 낮게 자신의 능력을 되게 낮게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약간 비관적이게 만드는 그래프 아닌가 하고 이거 해야 되나 하고 고민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높은지 이렇게 스스로 체크해 주시고 나의 그림 능력에 대한 세부적인 생각도 써주시면 됩니다. 뭐 드로잉은 뭐 10점, 뭐 얼굴 잘 그리고 몸 같은 거 이런 건 자신 있다 이렇게 쓰면 되고, 테크닉 이 부분도 어려워하던데 뭐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라던가 그런 기능을 잘 쓸 줄 알고, 아니면 이제 보정이나 뭐 노이즈 효과라던가 그런 필터 같은 거 잘 이용할 줄 알아서 그림을 이제 완성도 높게 기술을 이용할 줄 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보정 잘하고 오버레이도 뭐 잘 쓰고 뭐 노이즈라던가 어떤 각종 효과들 어떻게 하면 그림이 더 멋있어지는지 안다, 이런 거 써주시면 되고, 색감, 이제 색 다루는 능력, 배합이라던가 독창성, 내 그림이 독창성 있나, 아이디어가 넘쳐나나, 이런 거 개성 있나, 노력, 내가 그림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 요즘 좀 게을렀다. 뭐 5점, 뭐 이런 식으로. 빛, 빛도 이제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내용들. 빛, 나 좀 부족하다 하면 좀 낮게. 뭐 어떻게 공부해야겠다. 좀 노력하고 싶다. 이런 거 쓰고. 완성력, 그림 하나를 완성하는 능력이 있겠죠. 그리고 목표로 하고 싶은 것, 이 부분에는 최근 목표로 하고 싶은 그림들, 내가 존경하는 작가님 그림들 딱딱딱딱 넣어주시고, 목표로 하고 싶은 부분, 이 그림의 특징, 이 그림이 왜 인기 있을지, 목표로 하는 이유, 나는 이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어떤 것들을 공부할 건지 구체적이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쓰고 싶은 문항이 없으면은 막 이것저것 여기다가 막 낙서하듯이 막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적다 보면은 앞으로의 목표도 다시 정비되고 다음엔 어떤 걸 공부할지 노력할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꼭 해주세요. 친구들이랑 교환하면서 서로의 목표를 알아보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강의 끝나면 꼭 해주기. 그리고 당연하게 여러 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란을 만든 거고요. 목표가 바뀔 때나 반년마다, 1년마다 체크하는 형식으로 해도 좋겠네요. 그래서 제 샘플도 올려놓을 테니까 어려우시면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자신의 메타인지 능력을 조금씩 키워봅시다.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말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림은 마라톤처럼. 우리는 그림을 몇 살까지 그릴까요? 아마도 이렇게 CG가 상용화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할 나이를 측정하기 어렵겠지만 역시 손이 계속 움직이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꺼지지 않는 이상 계속되겠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언젠가 우리의 그림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필요로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 그림을 좋아해줄 사람을 찾는 과정이 매우 힘겨워서 막막하게 느껴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연예인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어딘가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팬이 생기지 않고 제의가 들어오지 않죠. 멋지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아이돌도 빡 한 번 뜨지 않는 이상 사람들에게 인식되기가 어려워요.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많은 고민을 하던 게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나를 심어줄 수 있을까? 였습니다. 잘 그리면 언젠가 뜨는 게 맞을까? 열심히만 계속 그리면 정말로 그걸로 될까? 내 고민을 거듭한 결과 운도 따라야 하고 시기도 따라야 하고 누군가 내 그림을 공유해줘야 되고 그 공유받은 사람들이 날 좋아해야 되고 등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요건들이 따릅니다. 제어할 수 있는 요건도 없는 요건도 있죠. 절대 계산만 한다고 100%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인기 있고 싶다고.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 절규도 하고요. 근데 끝에 다다른 생각이 모두 당첨 복권이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또가 당첨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번호 예측, 노하우, 기도? 사실 일단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 개 사면 당첨 확률을 높이고요. 전 그림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기대를 품고 복권을 사는 거죠. 복권은 꽝일 수도 있고 갑자기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복권과 그림이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그림은 전부 다 당첨 복권이라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든지 나에게 정보가 되고 자료가 되어 다음 방향을 제시해줘요. 제가 팔로워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또 이런 걸로 예시를 들게요. 이게 편해가지고. 현재는 트위터 팔로워가 14만 명이 넘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뭐 엄청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그림은 RT가 많이 되는 편이 아니에요. 요즘은 마음이 막 7만, 10만 이런 수치도 있던데 저는 팬아트를 그려야 3만이 될락말락해요. 창작은 1000이라 해서 3000 마음에 그칠 때도 많고요. 연작, 인기 노리고 그리기 아직도 제대로 시도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림을 계속 꾸준히 많이 그리고 발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청 유명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팔로워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림 하나가 초대박이 나서 팔로워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 그림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계속 그렸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냥 계속 멈추지 않고 그렸어요. 해서 생각해보면 대박나는 그림을 노려서 그려야 되나? RT가 많이 되는 그림을 그려야 하나? 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림이 떠오른 사람의 단면만 봤을 뿐이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수많은 복권을 긁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긁은 수많은 복권 중 일부분만 보고 아 나도 유명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대박나고 싶다. 그림 하나 대박나고 싶다. RT 엄청 되고 유명해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어차피 떠오를 사람이었던 거죠.
복권을 그렇게 많이 긁었는데 떠오르지 않을 리가 없는. 그래서 돌고 돌아 우리는 손이 움직이고 그림이 그리고 싶은 이상 계속되는 긴 여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치면 물도 마시고 어디까지 왔나 보고 호흡도 고르고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결승선에 도달하느냐 일 수도 있겠죠. 결승선에 도달하려면 계속 가면 되겠죠.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템포에 맞춰서. 마라톤처럼요. 마라톤은 앞에 사람이 빨리 간다고 그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경기가 아니죠. 대부분 완주에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정말 염원하고 앞으로 가기만 한다면 골인하듯 언젠가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기나 돈이나 명예나. 당연한 이야기였겠지만 너무 남의 템포에 맞추거나 급하게 달려오셨다면, 남의 단면만 보고 조급해졌다면 살짝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한 계단씩 오르고 있으니까요. 해서 모두 자신만의 템포에 맞춰서 나만의 목표를 바라보며 모두 항상 행복하게 그림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그림 그립시다. 마지막으로 정답이 없는 만큼 끊임없이 그리고 고민하면서 나가고 싶은 길을 상기하면서 계속 나아갑시다. 그리고 언젠가 원하는 것들 많이 이루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태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계단 오르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